안녕하십니까? 이준호 사회복지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지 정책의 복잡함을 쉽게 풀이하여 시니어 세대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수십 년간 노인 복지와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지난 월요일 일부 영상에서 40만원 기초연금을 놓칠 수 있는 3가지 경고를, 그리고 며칠 전 수요일 2부에서는 3가지 공제 꿀팁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는데 희망이 생겼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3부작 시리즈의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경고했던 가장 까다로운 2문제의 완벽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2가지 문제는 노후 성공과 빈곤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지 설계의 키포인트입니다. 열심히 낸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는 전략, 집 가진 시니어가 재산을 지키는 3대 안전장치와 노후주택 공제 극대화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 단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40만원 전액을 사수하고 노후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략 1. 국민연금 삭감 회피 3가지 전술. 일부 경고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궁금해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중 페널티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이것이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노후를 준비한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로 복지 설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삭감을 회피할 수 있는 3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전술 1. 부부 수령액 관리 및 분할. 부부 가구에만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전술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 수령액이 아닌 부부 합산 수령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삭감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이 월 120만원 기준선이라면 한 분이 80만원을 받더라도 두 분의 합이 12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전문가와 연금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시 연금 분할 제도를 통해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을 미리 분리하는 방법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술 2. 자발적 연금 포기 일부 활용.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조기 수령하여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연금액 자체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술은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삭감액이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분보다 훨씬 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일부 수령을 통해 기준선을 유지하는 것이 총 노후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국민연금 혜택을 희생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니 기초연금 20년 수령액과 국민연금 삭감액을 정밀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전술 3. 조기 노령연금 수령의 전략적 고려.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액이 삭감되는데 이 삭감된 금액이 기초연금 삭감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서 기초연금이 크게 깎일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을 통해 국민연금액 자체를 기준선 이하로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전략은 복지공단이나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전략 2. 집 가진 시니어의 3대 안전장치. 집 한 채를 소유한 시니어들이 기초연금을 사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노후 대책입니다. 2부에서 기본 공제액을 알려드렸지만 집값이 공제 기준을 초과했을 때의 3가지 안전장치를 공개합니다. 안전장치 1. 주택연금 활용의 극대화. 주택연금 영목이 지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 집값은 계속 소유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택연금 대출 잔액은 부채로 인정되어 총 재산액에서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재산은 줄어들고 현금 흐름은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만 55세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며 집값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 가입 가능합니다. 집값이 공제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 2. 재산평가의 함정 이용. 공시가격. 정부가 주택의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매매가가 아님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 등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공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집을 급하게 팔거나 처분할 필요 없이 정부 평가액이 기준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서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으며 매년 4월에 발표되니 이 시기에 맞춰 정확한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3. 가족 간의 재산구조 개편. 자녀에게 증여하는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지만 재산 규모를 전략적으로 줄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영구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 재산은 소득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기 최소 10년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만 65세가 임박했다면 증여세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다음 주에 새롭게 공개되는 복지 꿀팁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결론. 노후 40만원 사수 작전 성공.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3부작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기초연금 40만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을 모두 습득했습니다. 복잡한 정책을 피해 40만원 전액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국민연금 삭감이라는 가장 억울한 장벽을 뛰어넘고 집을 소유하고도 당당하게 기초연금을 받는 노후의 성공 전략을 손에 쥐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일단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9,600만원이라는 총 노후 자산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의 성공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지식은 여러분의 노후에 가장 큰 무기이자
명예로운 울타리입니다. 국가가 주는 이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시고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삭감될까봐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돈은 여러분의 노후에 가장 큰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가족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